네, 12년 전 조두순 사건 피해자 당시 8살 작은 소녀였습니다. 이 소녀를 처음 만나서 상담을 했고 또 지금까지 지원을 해온 분이죠. 신희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나왔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조두순이 12년 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오늘 하루가 좀 남다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? 저는 한마디로 그냥 착잡합니다. 너무 형량이 짧고 또 그 세월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서 또 그 가해자가, 범죄자가 또 피해자 바로 근처까지 와서 살게 된 이 시점에서 정말 그 옛날부터 생각하는 그 막막함, 네. 가슴 아픔이 저에게도 역시 감정으로 전달됩니다. 네. 지금 저도 사실 그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동네를 가봤습니다. 네. 그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어린이 네. 도서관도 있었어요. 그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범 우려 아니겠습니까? 네.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조두순은 성범죄에 대한 재범도 높지만 네. 또 다른 폭력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그렇게 공동주택에 많은 분들이 사시는 곳에 꼭 살게 했어야 될까? 그 점이 저는 잘 안타깝습니다. 재범 가능성이 일반적인 아동 성범죄자보다 높다고 보시나요? 네. 우리가 흔히 아동 성범죄자라 하면 이게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나 굉장히 그 안에서도 세분화된 그 유형이 다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폭력이 없이 아동만 계속 반복적으로 성추행 혹은 폭행하는 경우,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아동 성애자의 가능성이 많고요. 네. 또 어떤 경우는 성인 여성도 성폭행을 하고 아동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폭력 범죄도 하면서 성범죄도 하는 등 본인들의 어떤 폭력 성향과 이 성적인 어떤 범죄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고 또한 지능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는 그 안에도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좀 그 중에서도 조두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치료도 어렵고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한 저는 그런 유형의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요. 저는 조두순을 직접 면담해 본 적은 없고 제가 평가를 해본 적은 없으나 12년 전에 제가 그 피해자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했던 진술이나 네.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예.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진술을 하면 본인의 형량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조차 흐려서 자기한테 더 불리한 진술도 계속 우기는. 예,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판단력도 문제가 있고 자기의 어떤 딴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마음도 적고 그래서 이제 총칭하여 그게 사이코패스의 정도가 높다라고 네.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 이상으로 이 사람 인지 기능은 정상일까 등등의 정말 많은 우려가 돼서 이 사람은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겠구나. 네. 그래서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언론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상으로 다른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는 부분이 저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 사람 인지 기능은 정상일까? 우리가 흔히 인지 기능이라 하면 자기를 그러니까 조절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종의 능력인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분은 그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굉장히 봤었고요, 당시에. 그다음에 술을 특히 먹으면은 거의 이성이 마비가 돼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. 술을 끊지 못하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참고 그 결과 술을 마셔버리는 그 패턴도 너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. 이분의 저는 교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알코올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그 주무부처에서 알코올을 전혀 입에 못 대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발표를 했었거든요.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성이 없는데 저는 그 중독을 잘 치료하는 전문가, 특히 전문의에게 꼭 알코올 중독 치료는 받도록 강제하고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계속 교정하실 때 이걸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지 이거 놓치면은 저는 다른 부분에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인 그 제재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네네.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.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시 1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네. 재판 과정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진술,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의 그 성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셨을까? 예를 들어 주시면. 예를 들면 나는 술을 먹어서 기억을 할 수 없다. 내가 안 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이고 책임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려는 일종의 그러니까 디나이얼이라는 심리 반응을 쓴 거예요. 자기 부정을. 네, 부정이죠.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떤 치료를 해도 심리치료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치료. 이런 사람의 첫 번째 심리치료의 목표는
자기 부정이라는 방어를 깨게끔 도와야 돼요.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지금까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분이 정말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예. 굳이 저는 그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말 좀 참여를 하고 뉘우치고 내가 한 행위가 너무 미안하다라는 걸 느낀다면 예. 그렇게 떳떳하게 저는 난 다시 그 자리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. 우선 그 행위부터도 굉장히 저는 아직 부정 방어가 좀 덜 깨진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. 이번에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지만 12년 전에도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그 점도 보도도 정말 있었어요. 이상해요. 예. 탄원서 쓰면서 피해 가족에게 자꾸 얘기하겠다, 확인하겠다까지 전 들었는데 바로 그 점이 제가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은 정말 이상하구나.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네. 피해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진술이죠. 네. 만나고 싶다는 특히 부분이. 아버님께서는 그 재판 과정에서 마주치셨을 때 아. 그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노려보는 네. 그것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특히 최근에 다시 조두순이 거주지에서 바로 얼마 안 되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제일 많이 떠오른 기억들이 그 째려보는 눈빛이셨어요. 그리고 그것이 떠오르면은 다리가 다 힘이 풀릴 정도로 네. 다시 공포가 엄습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을 못하죠. 네. 12년 동안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피해 아동을 일관되게 도와오셨는데요. 혹시 네.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? 저는 네. 우리 정부가 이제는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면 초기에 대응을 하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좋은 시스템을 만든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하지만 참 조두순 피해 어린이의 그 사례를 보시듯이 이 배변백을 빼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손상이 당한 사람들을 제대로 회복시켜주는 데까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. 그래서 12년 전에도 결국 정부의 도움보다는 국민들의 성원으로 아이가 두 번의 아픈 수술을 통해서 배변백을 제거할 수 있었고요. 네. 또 지금 12년 뒤에 이번에도 가해자가 다시 코앞에 오는 것을 결국 그렇게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하고 이 피해 가족들을 이사 보내주신 것은 또 국민들입니다. 예.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제도가 왜 이렇게 계속 12년 전과 맴도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좀 반성하고 새 판을 짜서 피해자를 도와주고 또 가해자를 제대로 통제하는 지금 현재로는 물리적 통제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바꿔서 이런 심리적 통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저는 교정 교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. 자, 이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사실 직접 모금 운동으로 이제 전세 자금을 해결을 네. 하셨어요. 그리고 제가 아버님을 실제로 만나봤을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은 세금으로 전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을까? 범죄 피해자 지원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사비 등을. 네. 하지만 법에는 꽤 명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누가 하나 책임을 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자체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국비로 이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막상 정말 찌꼬리 많게 그것도 피해자가 직접 가서 여러 번의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 요청을 해야만이 나오는 거죠. 네. 조금 더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저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미리 가서 피해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뭘 원하는지를 왜 알아보는 그 시스템은 없는 건지. 그러니까 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예산과 제도적인 지원이 촘촘해야 하는데 네네. 이번에도 결국 그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.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재차 여러 번 인터뷰도 하셨고 뭐 초소를 설치하다든지 실제로 네. 지원도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까? 저는 그 안산시 측에서는 일반 그 안산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덜 불안하게 하는 초점을 맞추었지 진짜 제일 불안할 피해 가족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특히 피해 대책을, 그러니까 가해자 이 지원 대책을 세울 때 피해자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저는 먼저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값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 지원금을 네. 정말 한정없이 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. 예. 그래서 사실 아버님도 꼭 우리가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망설이셨기 때문에 10월 전까지만 해도 가실 마음이 좀 적었어요. 근데 이제 한 2달 남으면서 진짜 이제 이 닥치니까 너무 불안하고 아이들도 많이 울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? 그때 당시에 많이 흔들렸습니다. 아버님은
또다시 이제 그 예전에 12년 전에 악몽이 또다시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옮겨주는 게 단순히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네.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럼 만약에 조두순을 또 마주치는 순간에 저는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또 재현될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옮겨야지 제대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준비가 안 돼. 저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. 뭐 안산시, 경기도청, 그다음 심지어 이제 국회까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알아봤으나 현재 제도로는 그게 불가능하여 결국은 또 국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해서 겨우 이사를 보낸 겁니다. 1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마찬가지군요.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번에 보니까 피해자 쪽 상처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드러난 거예요. 그 12년 동안 치료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는지. 그게 이제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응하는 제도는 겨우 만들었으나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다시 재발되고 또 이런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또다시 트라우마가 재현되거든요. 이게 좀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. 저는 그것을 꼭 마련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마련하게 되면은 이제 부처 간에 이게 여성가족부의 일이냐, 보건복지부의 일이냐, 법무부의 일이냐 이런 식으로 저는 부처 간에 이게 통합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잘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. 법적인 부분은 어때요? 그 격리법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? 국회에 계셔보셨으니까. 일단은 저는 이제 보호수용법이라고 그러죠. 이제 아주 심각하게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한 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형이 끝나더라도 좀 다시 집에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치료를 시키자는 법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형법은 대부분 처벌, 응보를 하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만큼 그러니까 형을 받는 쪽으로 돼 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을 가둬놓고 치료를 하고 하는 부분은 형을 계속 살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이 두 가지를 약간 상충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사법을 이제 회복적 사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식의 형법의 사법적인 부분은 법 체계 자체에서 약해요. 그래서 현재로서도 지금 상황에 보안 처분을 좀 더 강화한다고는 하나 저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고 문명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그럼 언제까지 응보적인 저는 형법 처리만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고 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좀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예산을 넣고 법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하루가 피해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뭐 굳이 피해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굉장히 지켜보셨잖아요.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이는 잘 컸다고 제가 들었고요.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잘 성인으로 자라서 대학생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며 또 저 역시 많이 치료를 했어야 됐고 또 가족들의 아픔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.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끝까지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조두순 피해자만큼의 더 이상의 저는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저는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 또 우리의 국회의 어떤 입법 활동 정말 꼭 필요합니다. 이게 어떤 특정 피해자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무엇보다 이제 조두순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범만큼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를 보다였습니다.